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산 북갑 후보들이 각각 어르신들을 찾아뵀는데요. 하정우, 한동훈 후보는 이틀 연속 동선이 겹쳤습니다. 이거 얼른 오시죠. 얼른 오시죠. 저 어버이날 맞은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잔 잡수고 꼭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 부부가 함께하는 행사에 뒤에 가만히 보시면요. 하정우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두 사람은 같은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두 손을 잡고 함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자영 부장님, 네. 어제는 경로당에서 만났고 오늘도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만났는데 박민식 후보와 동선이 좀 따로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보다도 박민식 후보나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저 두 사람이 만나는 곳에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이 박민식 후보한테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 부산 북구갑 선거는 3파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오히려 저렇게 두 사람만 자꾸 조우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북구갑 선거가 그 하정우냐 한동훈이나 이 양자 대결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박민식 후보에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박민식 후보가 두 사람이 나타나는 곳에 같이 나타나서 이 3파전이라는 것을 과시하게 될지 좀 앞으로의 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3파전 얘기해 주셨습니다.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 오는 10일에 있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아주 좀 중요한 일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는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메시지를 입수를 했는데 10일 개소식 행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지역민들에게 전하겠다. 북구 지역민들의 축제로 할 것이다.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갈 거라고 의사를 밝혔었던 배현진 의원은 일단 알겠다.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얘기를 보니까 그냥 친한계 의원들은 다 안 가는 걸로 정리가 된 모양이네요. 일단 가지 않고 또 가는 의원들도 이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좀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아마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박민식 후보와 좀 대립되는 어떤 비교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부산 북갑의 어떤 또 부산 북구의 출신의 정치인과 지역민들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개소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이제 탈당을 해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바로 직전 이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었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명예선대위원장 맡고 또 이제 보면 부산 북갑 출신 정치인들 이분들이 지금 또 많이 이제 캠프에 또 합류를 하고 네. 또 아마 이날 행사도 부산 북갑의 이제 어떤 그 시민들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자리를 형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회장의 정영근 전 의원을 이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15, 16, 17대의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꽤 네트워크가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철저하게 부산 북갑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것인데 반면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10일 날 그날 처음으로 아마 기자들 그 버스가 또 그날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는 기자들 버스가. 아, 취재 지원 버스가 운영을 하는군요. 그때 부산 시당하고 할 때는 운영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중앙 출입하는 기자들을 많이 이제 부산 북갑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하고 또 나경원 의원이 간다고 그러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김문수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다,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예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부산시장 지금 명예선대위원장인데 이 행사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날에 이제 박형준 시장 후보가 과연 올 것인가 이것도 또 하는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그 17명 중에서 얼마나 또 참석을 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쪽은 부산 북갑 중심, 한쪽은 좀 중앙당과
현역 의원들의 어떤 새 결집 뭐 이런 걸로 아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친한계 의원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떤 명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김상일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일단 뭐 많이 안 오더라도 그냥 나는 지역민을 위해 지역민의 행사로 치르겠다 뭐 이런 명분은 좀 만든 것 같아가지고요. 일석이조죠. 기본적으로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는 사실상의 뭐 이 개소식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를 그 세몰이 대결로 굉장히 왜소해 보이게 이렇게 좀 약간 압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기선제압을 보는데 해버리는. 예. 저는 뭐 거의 뭐 숙청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홀로 대응을 함으로써 핍박받는 모습, 보수 노선 회복의 어떤 순교자 이미지 이런 것도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바닥을 뛰는 후보, 발로 뛰는 후보. 이런 이미지도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좌파의 의원들의 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새몰이 대결의 그 의도의 김을 빼는 것과 좌파 의원들을 좀 보호하는 두 가지 양면 일석이조의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네. 뭐 가면은 바로 징계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민식 후보가요, 개소식에 누가 올 것 같냐라는 이제 한 인터뷰 질문에 이름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꽤 많습니다.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친한계는 불참을 한다고 하지만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은 당연히 참석을 할 걸로 보이고 1시간 뒤에는 하정우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기에도 민주당이 아마 총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박민식 후보가 누가 올 건지를 쭉 열거를 한 것은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세과시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뭐 오지 않아도 되고 뭐 지역에 축제로 하겠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세과시, 세 대결로 가면 한동훈 후보 측에게 크게 뭐 유리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당연히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공천이 된 후보이기 때문에 쇠를 모으거나 또 결집하는 모습은 훨씬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뭐 나름대로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뭐 여기에 와준다라고 한다면 세과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분명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방선거라는 것이 어찌됐든 조직력을 좀 동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직력을 총동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민식 후보도 아마도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요새 단일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선제압을 하고 승기를 먼저 잡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후보인지 이런 부분들을 부산 주민들에게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식에서 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몰려와서 이런 새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다라는 부분을 좀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진영에 내가 아주 확실한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주말 10일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3파전으로 좀 굳어진 상황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지지도 조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동층이 또 12%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득표율이라고 쳤을 때는 당연히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단일화를 해서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단일화를 했다고 이제 전제를 해보고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박민식 후보는 5%포인트, 또 한동훈 후보는 6%포인트 정도 낮은 걸로 나오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개소식에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누가 더 흥행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를 누구로 하는 게 좋을 거냐 여론이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정환 부장님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갑 그 유권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사람 후보를 놓고 누구를 지지를 해야 이 지역 발전에 좋을까 또는 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3파전일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의 낙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대1 양자 구도가 됐을 때는 오차 범위로 여론조사가 좁혀지기 때문에 이것은 혼전 양상으로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구갑 보궐선거가 만약 단일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진영 그 단일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로서는 자신으로 단일화가 돼야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과 시도하고 또는 지역 내에서 그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자신의 어떤 캠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 노력을 더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돕기 위해서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 또 정미경 전 의원, 검사 선배일 텐데요. 정미경 전 의원도 한동훈 캠프에 합류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 이게 후보님이 이야기하는 보수 재건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이건 지역선거입니다. 네. 지역민의 정말 많은 추천을 받았어요. 지역 내 신망이 크시더라고요. 고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역선거고 후보는 저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영근 후원회장은 2022년 2월 7일 자유원정 TV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확실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제가 하정우 후보한테 그러면 라임에서 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산 3기 암 발언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신 것이냐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이제 후원회장에 대해서 선거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좀 이 정도 여쭤보고 하시죠. 다 사람을 평가하실 때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후보님? 제가 여기서 거기서 그렇게 지금 질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여기서만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영근 후원회장께서 개헌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를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네, 진행자도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이 지역의 후보는 나다.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논란들을 거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신망이 큰 인물이고 후원회장이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것은 후보인 나의 선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도 기분이 좀 나빴는지 좀 불편한 심기가 이렇게 목소리에서도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검사였다가 사실은 국정원의 그때 당시 안기부였죠. 내공수사 단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꽤 많은 간첩 사건을 적발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송두율 씨 교수 간첩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지적을 한 바 있고 그것이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압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사실 이 지역에서 3선을 했어요. 예. 그리고 3선을 할 동안 사실 정영근 의원이 여기서 꽤 압도적인 표를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70% 넘는 표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 북구가 꽤 이제 이런 실세 의원을 모시다 보니까 그때 시절이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꽤 뿌리가 깊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 본인의 지지에 취약한 지점이 바로 이는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들 이런 분들의 어떤 지금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정영근 후원회장이 충분히 어떤 면에서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정시에 정당에 출입할 때 그 안기부 차장을 했던 엄삼탁 씨를 네. 당시 영입을 해서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마했던 그 대구 달성에 출마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라는 거는 이제 당시에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이 어떤 통합의 의미 이런 의미로 이제 당시 영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선거라는 게 실적 어떤 표를 지역 표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참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예. 후원회장이 이게 지금 내 지역 선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득표력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 정영근 후원회장의 역할이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진행자도 얘기를 했지만 정영근 전 의원이 과거 12.3 비상계엄을 놓고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요.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과가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예. 또 역사 속에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보수 지역,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정서상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과거의 그런 공과를 넘어서 지금의 위치가 이런 위치고 그런 사람이 날 돕겠다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네. 저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근데 네. 좋은 이슈가 아니라고 또 이제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행히 우호적인 진행자여서 저렇게 한번 얘기했을 때 넘어가 주면은 네. 좋은 거지만 또 우호적이지 않아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면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도 훈련을 해야 된다. 후보들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다른 후보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단일화라든지 후원회장을 놓고 시끌시끌한 가운데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본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부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야, 부산 사람들 일도 된다며. 니 되나? 당신 너 돼? 뭐요? 했더니 2와 1을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다며? 해볼게요. 요게 됩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본토, 북구, 아니죠. 부산 출신들은 됩니다. 따라해 보이소. 예, 2의 2승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대구 분이신데 대구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전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예, 서울 분이세요? 대구 사람도 다 됩니다. 저게 예. 2의 2승, 2의 2승, 예. 그렇게 이제 억양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고 대구는 크게 억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리드미컬하군요. 리드미컬하기 때문에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2의 2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네. 아마 다른 지역 분들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확실히 이제 부산 출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저런 쇼츠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토 부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얘기 만나봤고요.